먼저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06학번으로 컨벤션 경영학과로 입학을 해서 10년도에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12년도에 대학원에 입학해서 15년도까지 석사 과정을 졸업을 한 박현우라고 하고요. 지금은 엑스포럼 서울카페쇼 팀에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워밍업 질문을 이제 재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꼭 해왔으면 활동이 뭐가 있는지 추천해 주실 만한 건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외국을 못 나가고 그럴 텐데 사실 기회가 된다면 교환학생은 꼭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수 전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학군단 생활을 했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교환학생이나 복수 전공이나 이런 걸 아예 못해서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제일 컸고 지금도 좀 많이 그때 할 걸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공모전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기회가 되면 인턴 생활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요즘은 또 경력이 많은 신입을 원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아예 생초짜이면은 거의 뽑지를 않더라고요. 또 인턴을 뽑을 때도 얘가 인턴을 해봤구나 안 해봤구나를 또 보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하네요. 기회도 안 주는데 누가 경력을 쌓냐라고 하는 소리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회사 소개를 또 들어가기 전에 취업 준비 관련돼서 저희가 질문을 드릴 건데 미국에 마이스 관련 기업이 많잖아요. 네. 마이스 안에서도 지금 하고 계신 전시 말고도 국제회의 컨퍼런스도 있고 소방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엑스포럼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회의에 원래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대학원 생활하면서 논문을 쓰면서 이제 전시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게 됐었고요. 그 중에서 엑스포럼을 생각했던 이유가 사실 수업 시간대에도 수업이 많이 나왔고 또 아시겠지만 서울카페쇼가 민간 최초로 해외로 진출을 했던 그런 전시회였다 보니까 또 국내에서 거의 1세대에서 1.5세대의 전시 주최자예요. 그리고 또 저희 사장님께서도 코엑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도 실무를 같이 하고 계시는 한 25년 정도 되신 그런 주최자이시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손꼽는 형태이고 또 사실 진짜 엑스포럼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일단 사장님의 비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회사가 상당히 젊어요. 이사님들도 40대 초반 또 그만큼 경력은 오래되셨는데 젊고 소통도 잘 되는 그런 회사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사를 결심을 했었어요. 취업 준비 과정에서 혹시 예상치 못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으셨는지? 되게 치열한 것 같아요. 세상에 진짜 똑똑한 사람 너무 많고요. 능력 좋은 사람도 많고요. 경희대 믿고 있으면 안 돼요. 너무 학교의 간판을 믿는 것보다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사실 취업 준비할 때 학교 간판 믿고 있었어요. 이 관광이나 컨벤션 분야에서는 그래도 우리 학교가 제일 손에 꼽는 학교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도 능력 개발을 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 두 번째로 힘들었던 게 졸업하고 나서 제가 알고 있었던 건 군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대 이외의 경험이 없었다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간략한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엑스포럼은 일단 2003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 주최사가 해외 진출한 첫 번째 회사로 베트남, 중국, 미국에 지사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사실 전시업계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네. 부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시팀인데 제가 맡은 행사는 서울카페쇼하고 서울카페쇼와 동시 개최되는 서울커피 페스티벌 초콜릿 전시회인 살롱디 쇼콜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서울 카페쇼 안에서 연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주로는 이제 참가업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치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카페쇼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건 이제 부대 행사하고 동시 개최 행사를 제일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적으로 서브로 할 수 있는 그런 뭐 인력 관리나 물자 관리나 아니면 운영이나 새로운 신규 부대 행사를 개발한다거나 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서울 카페쇼가 엄청 일찍 해외로 수출됐잖아요. 그만큼 되게 특별한 요소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연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서울 카페쇼가 가지는 차별성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매번 생각을 하는 건데 딱 세 가지가 제일 중점이거든요. 일단 3D예요. 디테일, 디자인, 디퍼런스 이렇게 총 세 가지인데 사실 카페쇼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더 고민을 하고
더 차이를 만들고 매년 다른 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거든요. 사실 카페 업계에서는 가장 대표하고 있는 전시회이다 보니까 타 전시회랑은 좀 더 다른 차별성을 가져야 돼요. 흔히 말하는 왕 위에 있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도 그 말을 항상 새기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센스가 좀 더 들어가죠. 좀 더 해외 전시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획력이나 꼭 전시회만 보지는 않아요. 뭐 이제 자동차의 런칭 쇼케이스나 혹은 뭐 영화제나 뭐 이런 다양한 명품 브랜드에 대한 패션쇼나 쇼케이스 이런 것들을 주로 좀 많이 보면서 이거를 우리 행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차별성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는 디퍼런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부스 디자인이나 전시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종이 한 장이나 장치 같은 거에 대해서도 좀 더 디자인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제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 자체가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네. 전시장도 있을 거고 주최자, 참가업체, 그리고 일반 참관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그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강사님께서는 전시 주최 시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돈이에요.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장성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커피라고 쳤을 때 커피를 다루고 있는 원두 수입자나 아니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나 이거를 수입하는 사람이나 뭐 유통사나 그런 업체들을 좀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업계 규모가 1년에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는지 시장 자체가 또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뭐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본인이 하려고 하는 전시회의 리딩 업체가 어딘지를 좀 더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장성에 따른 아이디어가 얼마나 더 차별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카피 전시가 정말 많아요. 잘 알겠지만 사실 유아용품 관련된 것만 해도 우리나라에 20개가 넘거든요. 커피와 관련된 것도요. 우리랑 유사 전시회로 하는 게 크게 대표적으로만 뽑아도 3개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자들과의 얼마나 더 많은 차별성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최할 때 시장성과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네.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가 있으신가요? 첫 번째는 올해 코로나가 너무 심했잖아요. 비하인드 스토리이지만 정부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저희는 행사를 못할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때 당시에는 1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행사를 개최를 할 수가 있었고 다만 이 방역 수칙을 되게 많이 준수를 했어야 됐거든요. 뭐 예를 들면 4제곱미터당 1명 들어가야 된다거나 발열 체크는 3단계를 해야 된다거나 손소독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올해 카페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대 행사를 못했어요. 웰컴 리셉션이나 어워드에 대한 그런 수상식이나 제가 하고 있는 서울커피 투어에 대한 그런 투어버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다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코로나에 대해서 행사를 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방역을 좀 제일 많이 비중을 두고 했었는데 정말 A부터 Z까지 끝도 없더라고요. 또 이제 정부의 지침도 따라야 되고 나중에 서울시의 지침도 따라야 되고 그 안으로 또 강남구의 지침까지 또 따라야 되고 그런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행사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혹은 오시는 경우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진짜 많이 신경을 썼었고 처음으로 행사 끝나고 우리 팀 전체가 울었었거든요. 정말 올해 코로나가 모두를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워드를 런칭을 3년 전에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신제품이나 인기 제품에 대한 쇼케이스를 서울 카페쇼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최고로 손꼽을 수 있는 뭐 디자인, 기술, 친환경 이렇게 3개 분야로 해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어워드를 런칭을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고 다행히 계속 이제 안착이 되면서 올해부터는 어워드 수상 업체들이 보도자료도 내고 카페쇼의 공신력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요즘 근무 스타일 생활 방식으로 이제 워라밸이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강사님의 근무 스타일이나 생활 방식을 여쭈고 싶은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셔도 괜찮아요. 사실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생활 스타일은 별 차이는 없고 저는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1년의 시즌이냐 비시즌이냐를 나누거든요. 연말과 연초에 행사가 몰려 있었다 보니까
힘들 때는 사실 다 비슷할 거예요. 어느 회사를 가든 간에 프로젝트를 담당을 하고 있으면 그거를 끝내야 되고 맡아야 되는 세부적인 업무들을 또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면 마이스는 9to6를 기대하면 안 돼요. 다만 이제 본인의 업무가 어느 정도 빨리 끝나고 얼마나 정확하게 끝나고 그런 정도냐에 따라서 개인 간의 편차는 있지만 저는 행사 시즌 때는 보통 한 4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저 이사님은 한 하루에 2시간 이렇게 자요. 시즌 때는. 그리고 이제 좋은 걸 얘기해줘야지. 비시즌 때는 워라벨의 극치. 그때는 정말 9to6가 정확하게 지켜지고요. 뭐 100%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업무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저는 비시즌 때는 공부를 하기도 하고 올해는 사실 뭐 부동산 공부도 했고 운동도 많이 했었어요. 한 3개월 동안 18kg 뺐죠. 이만큼 비시즌일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있다. 있지나 아니면 뭐 근무제도와 관련해서 혹시 엑스포럼만의 강점이 있는지. 엑스포럼의 강점은 업계에서 사실 말해도 되나 이거는? 가장 많은 급여 수준이에요. 업계 안에서는 그렇고요. 또 사장님이 그만큼 노력을 하는 만큼 보상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뭐 인센티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단 집이 먼 사람들은 10시까지 출근을 해서 7시까지 근무를 하거나 아침 일찍 와서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8시부터 5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회사에 카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카페쇼를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하우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이거에 대한 취지는 하우스 HOWS를 뒤집으면 쇼거든요. 그래서 이 카페쇼에 나오는 참가 업체들의 제품들과 원두와 원부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카페쇼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홍보를 하기도 하고 커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브루잉 1등 하는 수석 바리스타님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커피를 내려주시는데 그 카페가 있는 게 큰 복지인 것 같아요. 공정업계에서 혹시 가장 중요시하는 능력과 마인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엑스포럼에서 생각하는 중요한 능력과 마인드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3D거든요. 차이를 만들기 위한 한 번에 더 노력하는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참가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단순히 부스를 나오세요 라는 것과 부스 참여를 하시면 우리가 또 다른 베네핏을 주는 형태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좀 차별성을 줄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차이는 디테일과 디자인이 합쳐진 결과물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트렌드를 되게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전시회가 카페랑 콜릿이다 보니까 아침에 한 10분 정도 빨리 출근해서 그런 뉴스 보고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나, 오늘은 어떤 업체가 좀 더 거론이 되고 떠오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차이들을 보기 위해서 전시회를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카페 전시라고 해서 커피 전시회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전시도 많아요. 유아 같은 경우는 베이비 페어가 있고 IT나 이런 거는 전자전이 있고 디자인 하면은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이나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전시회들을 진짜 많이 다녀야 돼요. 그래야 이 주최자는 요게 다르구나. 이 주최자는 이게 강점이구나. 이 주최자는 요게 조금 미흡하네. 나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많이 보고 느끼는 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부스 받는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쵸. 참가업체들을 선정을 할 때 혹시 하나의 기준이 있나요? 많이 신청을 할 경우에. 모든 전시회가 다 그래요.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참가 신청 순서, 계약금 납입 순서, 우리 행사에 몇 회 정도 참가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수치화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마이스 산업에서 피해가 변화가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엑스포럼 전시 주최사다 보니까 전시 취소가 가장 큰 피해일 것 같아요. 그쵸. 엑스포럼에서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으로 대처를 하셨는지. 전시회 자체가 페이스 투 페이스이다 보니까 정말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비즈니스 플랫폼이거든요. 저희도 사실 뭐 온라인 전시관이나 비대면 전시회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보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전시회 특성상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올해 카페쇼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하고 제휴를 맺어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예요. 전시업계에서 처음으로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운영을 했었고 4일 동안 전시회 스케치를 한다거나 참가업체 리뷰를 해준다거나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하루에 3만 명 정도
명씩 시청을 했었고 또 그만큼 우리 카페쇼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플랫폼이 되기도 했었고요. 100% 오프라인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전시회 같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이 어느 정도 결합이 돼야 되는 형태여야 될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완전한 대체는 힘들어요. 마이스 산업 자체도 100% 온라인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결합이 돼서 지금 상황 속에서 앞을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고 저희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공을 살린 사람이 많이 없어요. 1년에서 2년 혹은 졸업 직전에 있는 선배들 보면 전공 살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전공을 정말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을 거예요. 본인의 적성에 맞는 거를 찾아가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꼭 살려라 라고는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또 이제 마이스 업계가 아직도 발전을 해야 되고 여느 대기업이나 뭐 공기업이나 컨벤션 센터처럼 잘 보장이 돼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보니까 또 실상을 경험을 하고 나게 되면은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이 업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내가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관련된 경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학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정말 많은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대학교를 잘 나왔다고 해서 100% 성공했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그게 뭐 필수 가결적인 요소는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마이스나 컨벤션 전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운영요원, 사무국 쪽으로 좀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맥들을 좀 많이 쌓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사실 사회를 생활을 할 수도 없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나와 같이 함께 했었던 사람이 많은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인맥들을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노력을 하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남들 놀 때 놀고 할 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차별성을 가져가려면 남들 놀 때 같이 조금만 놀고 그 시간에 이제 좀 더 자기만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외국어도 가장 필수이기도 하고 저도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어든 경제든 금융, 부동산 뭐 이런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경험과 노력, 공부를 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도태될 가능성이 정말 커요. 이제 각자 도생이다 보니 그래서 그렇게 총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네요.